재민방송 궁금한 뉴스, 한 주간에 있었던 뉴스 중 가장 궁금한 뉴스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재민일보 고미 기자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부터 보겠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계속 앞섰습니다. 실제로도 제주 민주당 3개 지역구에서 완승을 거뒀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네. 정말 재미가 없었다라는 네. 얘기가 정말 나왔을 정도로 네. 이번 선거에서 결과를 정말 좀 투명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3개 선거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이제 17에서 20대 총선을 내리 이제 네. 민주당 독식구도를 깨는데 실패를 했고요. 네. 이번 역시도 또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주의 경우는 이제 뭐 투표가 종료되기 전부터 네. 여론조사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우세가 점쳐졌었고요. 네. 또 저희들 출구조사 나오자마자 네. 역시 그랬구나 라는 이 반응들이 나왔고 네. 또 생각보다 일찍 승패가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네. 뭐 저녁 이제 9시 넘겨서 네. 이제 10시 정도부터는 이제 작업을 신문에서도 이제 끝났으니 작업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이제 승패가 완연하게 나뉘었었고요. 네. 일단 최종 투표 결과를 보면 네. 제주시 갑선거구 같은 네. 경우는 이번 총선에 처음 도전한 민주당의 송재 후보 48.70%의 득표율로 초선 의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주시 을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네. 55.35%, 네. 그리고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도 이제 역시 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55.48%의 득표를 얻으면서 네.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제주 같은 경우는 그 4.15 총선과 더불어서 제주 서귀포시 3개 선거구에서 네. 도의원 재보궐 선거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결과가 궁금합니다. 예,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김대진 후보, 네. 그리고 서귀포시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선거구에서는 네. 또 민주당 임정은 후보, 네. 그리고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에서는 네. 무소속 양병우 후보가 각각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주 선거구는요, 5회 연속 민주당이 당선이 됐는데요. 586 세대 동반 재선도 눈에 띄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뭐 여론조사 같은 결과들을 봤을 때 네. 결과는 좀 투명하게 보였다라고 했지만 네. 그 누구도 네. 누가 이길 것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진 않았어요. 네. 이게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않을 만큼 좀 변수가 좀 있었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코로나19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층이 어디로 움직일지 아무도 모른다. 네.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네. 제주 지역 세개 선거구 같은 경우도 누구는 아니지만 네. 양강구도로 가기는 했어요. 네. 예. 집권 여당과 야당 후보 간의 양강구도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일단 그러니까 접근 방법들을 보면 네. 원래 얼마나 좀 조심스러운 날을 알 수 있는 게 네. 17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무려 16년간 세 개의 석을 3석을 네. 좀 장악을 하다시피 했던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네. 좀 조심스럽게, 네. 그리고 제주와 밀접한 현안들에 있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완성의 필요성, 네. 그리고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1야당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은 반대였죠. 네.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 네. 심판론 들고 나왔고요. 민주당 권력 독점 저지를 내세웠습니다. 네. 길게는 20년, 짧게는 16년 동안 이제 기회를 줬는데 네. 잘 못하지 않았냐. 네. 그러니 바꿔야 된다. 네. 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들 원희룡 도지사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네. 같이 호흡을 맞춘다면 지역 현안을 보다 힘있게 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점도 부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재미없었던 와중에 좀 흥미로웠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저희들 20대 선거 때와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반대 입장에 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선거운동 이전에 좀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좀 치밀하지 못했다. 네. 20대 선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촛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정권을 바꿔야 된다. 교체론에 힘이 좀 실렸던. 네. 그래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찾아보긴 조금 힘들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전인 뭐 17대 총선 분위기 힘입었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양강 대결 구도로 가다 보니 네. 이게 정말 정작 제주에 필요한 건 뭔지 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내가 목표한 것은 무엇이다라고 네. 알리는 그런 작업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뭐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제주 지역 총선 투표율이요. 16년 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제주 지역 잠정 투표율이 네. 62.9%. 그러니까 네. 뭐 그전에 저희도 아까 17대 총선 얘기를 했잖아요. 네. 2004년이에요 벌써. 네. 2004년 17대 총선 때 61.1%를 기록한 이후에 네. 계속 50%대였거든요. 그렇군요. 저희가 저번 그 여론조사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네. 뭐 투표율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다. 네. 투표율이 좌우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정도로 네. 이 투표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네. 이번은 제주 입장에서는 역대 최고인데요. 네. 전국을 놓고 봤을 땐 전국 평균보다 저희 3.3%포인트나 낮아요. 네. 실제적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쉬운 네. 그런 결과지를 받았고요. 네. 17개 시도 중에서도 좀 최하위권에 있었습니다. 일단 제주시 투표율이 62.9%, 네. 6%였고요. 서귀포시가 63.8%. 네. 뭐 사전 투표 때부터 역대 기록을 경신할 거라고 하는 예상은 있었고요. 네. 뭐 일단 저희들 이제 내려보면 그러니까 17대 총선이 왜 이슈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17대 총선에서는 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네. 집권 여당이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서 국회 과반 의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배경 조금 더 보면 네.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네. 노무현 대통령이 네.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 탈당을 하고 네. 열린 우리당을 창당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그 불법 대선 자금 수수 같은 네. 이제 굵직한 정치 현안, 그러니까 정치적 사건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선거가 열리기 한 달여 전쯤에 저희가 그 16대 국회에서죠.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굉장히 긴장감이 네. 고조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주에서도 열린 우리당에 당시는 노란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그 노란 바람을 주도했던 386 세대, 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586 세대가 됐어요, 네. 현재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었고요. 저희들 또 요즘 많이 얘기해요.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그러니까 저희들 스윙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윙보터들이 뭐 될 것 같은 정당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지금 현재 삶에 누가 더 도움이 될 거냐에 이제 표를 던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역이나 이념적 성향보다는 선거 당시의 정치 성향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투표한 것이 이번 투표율 그리고 결과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거를 뭐 제가 그랬다 하더라라고 하는 것 말고 좀 느낄 수 있는 게 있는 게 저희들 막판까지 네. 한 표가 모자라다. 네. 라던가 제발 가서 투표해달라라는 문자 메시지나 뭐 이런 호소를 들으셨을 겁니다. 네. 네. 왜 그랬을까가 네. 아마 이런 스윙 보터들의 마지막 선택이 정말 절실했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들 뭐 아까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 투표율도 높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예측을 했다고 하지만 사전 투표율도 제주보다 낮은 곳은 충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선거의 가장 변수는 코로나19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쳤어요. 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을 만한 여유는 사실 없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네. 정부 차원에서 5인 이상 뭐 모이는 행사는 자제해라. 네. 어디 가는 것도 가끔 외출도 좀 삼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네. 선거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 저희들 늘 그 선거 때만 되면 특별한 사진이 있습니다. 네. 거리에서 유세전 하면서 누가 얼마나 모였는지.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가 친척도 뭐 알고 있는 지인들 다 불러 모아서 거리를 꽉 채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네. 어떻게 보면 새를 과시하는 네. 어떻게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활용이 되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네. 그런 사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선거운동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돼서 네. 이대로는 깜깜이 선거가 되겠다. 아무것도 네. 모르고 선거를 네. 투표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제 저희들 이제 지역 내 감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혹시 내가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 네. 라는 생각들 때문에 분산 투표가 좀 많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많이 하셨어요. 10일과 11일에.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변수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만든 변수기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코로나19가 만든 변수 중에 온라인 선거운동이 굉장히 확대가 된 점을 네. 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길거리 선거운동 되지 않은 대신에 그러니까 저희들 유세장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시지만 특정한 시간만 되면 휴대전화를 보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SNS 실시간 라이브라던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선거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제주 총선 후보들 중에 자신의 이름을 건 TV를 만들지 않은 분이 없어요. 네. 제가 이거는 언제까지 유지될지 지켜볼 생각인데 네. 뭐 TV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세 현장을 생중계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후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굳이 알고 싶진 않더라도 이제 알람 기능만 설정해 두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누가 같이 있는지도 보이는 뭐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접촉면을 확대하는 그런 효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선거하면 꼭 30대, 40대, 뭐 한 50대까지가 뭐 주도하는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도 선거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그게 아마 이런 SNS 온라인의 영향이, 그러니까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세대가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30, 40대보다는 네. 50, 60대 이상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유권자, 뭐 특히 뭐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었어요. 그 시간대만 되면 서로 이제 주고받는 역할, 그러니까 해주잖아요. 양방향이기 때문에 라이브라든가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는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는데 거꾸로 이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전달해야 되는 이제 취재 영역에 있어서는 도대체 현장이 어디야? 네. 그 현장감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좀 네. 개선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총선이다 보니까 제주 결과지만 놓고 해석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5분의 3을 차지했죠. 21대 총선 사실 이게 누가 많은 그 석을 차지할 거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늘 관심이긴 했는데 네. 원래는 180이라는 숫자가 네. 선거 전부터 굉장히 이슈였어요. 그렇군요. 뭐 언론인이 방송이 이제 얘기를 해서 네. 뭐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말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이 됐습니다. 네. 뭐 예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사실 상황이 돼버려서 네. 일단 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몰아주면서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에 5분의 3, 그러니까 180석의 슈퍼 여당이 탄생을 했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이제 비례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이 합쳐져서 네. 180석 의석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네. 개헌 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뭐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이었고요. 네. 미래통합당이 84석, 네. 뭐 정의당이 아쉽게 한 석에 그치기도 했고 무소속 5석 네. 이렇게 구분이 지어졌는데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과를 의석수로 환산을 했더니 네. 미래한국당이 19석을 가져갔고요. 네. 저희들 뭐 더불어시민당이 17석, 그리고 정의당이 5석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게 당일 정당 기준으로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한 게 무슨 의미야? 이 180석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해 궁금해요. 하는 내용을 봤을 때 이제 거대 정당이 이제 뭐 총선을 통해서 탄생한 게 역시 1987 민주화 이후에 처음이라는 점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이로써 여당이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야당의 반대로 뭐 이루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희들 네. 이번 선거하기 이전에도 많이 봤습니다. 지난 네. 연말에. 네. 그런 일은 조금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게 거대 야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대 정당이라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 네. 저희들 1990년 당시에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네. 1, 2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네. 전체 299석 중에 72.9%인 218석을 차지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높은 숫자겠네요. 예. 네. 직접 선거에 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좀 차이가 있고요. 네. 이번은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전체 총선 결과지를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맞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던 게 우리나라 지형도 하면 동고서저 네. 예, 사회 시간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말이 바뀌었다고 네. 동핑서불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간, 네. 그러니까 지역 간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네. 확연하게 구분지어 버린 네.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점도 하나 남겼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네. 작은 나라인데 지금 네. 골고루 잘 지역 감정 없이 좋은 후보자들이 당선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양분화돼 가지고서 네. 당선이 돼 가지고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 역대 선거를 보면요, 유권자들이 그 정권의 균형을 맞추는 쪽을 많이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온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뭐 정권의 균형을 맞춘다가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네,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 네, 뭐 네. 그런 역할을 맡겨서 중앙에 보냅니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기울어진 축구장 이론이 좀 가장 적합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축구장이 민주진영 쪽으로 기울어진 거는 저희 최근 4년 동안에 벌어졌던 진행했던 선거 결과로도 알 수가 있는 게 네, 2016년 총선이 그랬고요. 네, 2017년 대선도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서 네. 이번 총선에서도 진영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성과가 아까 기울어진 축구장 이론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게 민주당이 특별히 잘해서가 네,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통합당이 좀 더 못해서 네. 뭐 그래서 생긴 결과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민주당이 특별히 강해진 것도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느끼기에. 네, 그런데도 보수 정당이 4연패를 했다. 네. 그다면 이 보수 정당이 고쳐야 될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네. 걸 보여줬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것을 어떻게든 개선하지 못하면 미래를 장담할 수도 없다. 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번 선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 단어 중에 하나가 네. 샤이예요. 네, 네. 샤이 보수, 샤이 네. 진보. 네, 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네. 드러내 보이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잠재지지층을 지칭하는 이 말이 선거 결과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힘이다. 네, 그렇죠. 기울어진 운동장에 따라 움직여버린 샤이층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지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여당의 과반 압승 결과 저희들 뭐 악재가 많았어요, 사실. 근데 이 와중에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이제 단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선이 네. 여전히 네. 견고했고요. 네, 그리고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기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야권이 맹렬하게 공세를 벌였습니다. 네. 바꿔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게 여권 지지층이라던가 그리고 중도층이 반발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강한 결집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그렇군요. 이제 승기를 잡지 못하는 네. 그런 결과로 이어졌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정 전반에 있어서 집권 여당을 대신할 대안 정당으로 아직 확고한 자리를 갖추지 못한 네. 그런 결과가 아닌가 네. 그렇게 보아집니다. 원래 그 선거들을 보면은 이렇게 한쪽이 대승을 하면은 막 서로 좋아해야 되는 그 모습도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이 무겁게 국민들을 뜻을 받들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것도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울어진 축구장 이론에 대해서 네.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네.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요. 미래통합당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렇군요. 그 올해 총선에서는요, 군소정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의 그 활약이 두드러졌어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도 이슈였는데요. 제주 결과 한번 볼까요?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 저는 완주했다는 점만으로 굉장히 그 박수를 쳐주고 싶다라는 네, 어려운 생각이 상황이었는데요. 굉장히 현실 정치 벽이 높았습니다. 네, 네. 시작하자마자 양강구도로 네, 그 형성이 되면서 군소정당이 이름을 알릴 만한 네, 그런 기회도 정말 좀 적었고요. 그러니까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보니 뭐 어떤 이슈를 하나 만들기도 정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군소정당 후보들, 무소속 후보들 네, 설 자리도 없었다라는 네.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실 저희들 이제까지 많이 봐왔던 게 뭐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제
연대를 하는 후보 단일화 뭐 이런 네. 논의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네. 원래는 그런 것도 없이 끝까지 그러니까요. 가셨다는 점. 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요. 네. 저희 거리 유세를 못해서 네. 거리에서 길에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도 사실 드는데 네. 그걸 못한 것도 좀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네.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저희 공직선거법에 보면 득표율이 10% 넘지 않으면 네. 이제 후보 등록비라든가 선거운동비를 보전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좀 응원할 수 있는 네. 왜냐하면 다음 기회라는 것도 사실 있고요. 네. 이게 정치라는 게 짜여진 대로만 가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지역에서도 목소리를 내주셔야 네. 좀 저희들이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럴 수 있는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좀 비슷한 결과지가 저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도 사실 나왔거든요. 네. 저희 역대 최장이었습니다. 네. 48.1cm 네. 투표지. 저도 펼쳐보고 와우 했어요. 이거 어디를 봐야 되지? 뭐 그래서 이 투표지가 수작업을 통해서 저희들 기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네. 결과지 봤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네. 원래 뭐 다음날 새벽이면 끝나야 될 작업이 끝나지 않아서 네. 저희들 좀 기다리기도 했었는데 4.15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정당 투표에서 네. 제주 지역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정당별 득표를 보면 더불어시민당이 35.60%로 가장 많은 지지 얻었고요. 네.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8.23%로 네.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이 12.89%, 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6.25%, 네. 국민의당은 5.89%를 얻었는데 네. 제가 다른 정당들을 다 얘기해 드리고 싶어도 뭐 남은 정당이 뭐 30개는 되니까 네. 다 말씀드리기도 힘들고요. 네. 0%대 득표율을 한 정당도 많습니다. 네. 아까 뭐 좀 우스개로 10번을 넘어가니까 무슨 정당이 있는지 다 읽어보지도 못해서 서둘러서 네. 앞에 있는 왜냐면 저희들 1m 거리두기 하면서 저희 네. 투표를 했잖아요.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도 봤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조금 많이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사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꼼꼼히 본다기보다는 서둘러 선택을 하질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저희들 아까 제가 그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들 힘든 것만큼 네. 이런 비례대표 그 저희들 정당 선거에 나온 네. 그런 그 정당들도 힘들었겠다라는 네. 얘기를 드렸던 게 네. 이게 위성정당이란 말을 제가 아까 했잖아요. 네. 그 위성정당이 나왔을 때부터 막 네. 반칙이다, 네. 꼼수다라는 네. 굉장히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중요한, 그러니까 좀 유리한 그 포지션을 얻기 위해서 노력들은 많이 하셨는데 네. 그게 사실 이게 지지층이 많지 않거나 네. 그러니까 주도권을 먼저 잡지 않으면 힘든 싸움이 돼버렸고요. 그렇죠. 그게 결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제도인데 네. 이게 위성이란 단어가 나왔고 반칙이란 단어가 나오고 꼼수가 나오면서 네. 좀 어떻게 보면 왜곡이 되어버린 네.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저희가 이번에 받아왔기 때문에 네. 다음 선거에서는 필히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네. 좀 이거 지목이 되어 있어서 네. 이 부분도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 가시는 국회의원들께서 네.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네. 부분이 아닐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덕분에 우리가 또 군소정당들 뭐 많이 있었지만 네. 뭐 결혼당 뭐 이런 당도 있었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좀 나온 청년당도 것 있었고요. 예. 같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선거 공보모 같은 거 보면은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당들이 나왔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조금 그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나아가면은 그렇죠. 이게 양강구도 안에서는 네. 뭐 여당과 집권 여당과 가장 힘센 야당의 목소리만 듣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있구나. 그렇죠. 네. 라는 거를 저희가 35개 정당을 보고 네. 이번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나온 네. 그 정당들의 이름을 보고 좀 네. 알 수 있었다는 거는 긍정적인 결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주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이유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 오랜 과제인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배보상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염원들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해진 제주 지역 경제 문제를 조금 서둘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힘을 실어달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선됐다가 아니라요, 그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속도감 있게 현안을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민일보 궁금한 뉴스는요, 매주 금요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궁금한 뉴스는요, 유튜브 재민일보 방송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4월 셋째 주 궁금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